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이 소비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역대급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휘뿌했던 하늘처럼 우리 시장에도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 빅사이클이 상승 업종부터 또 탑픽 종목까지 모두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의 먹구름 하나씩 걷어내고 또 명확한 시장 흐름 그리고 투자 방향성까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도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저희 그 빅사이클, 서울경제TV 빅사이클과 함께 리프레시 하시면서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되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수록 보다 더 필요한 것이 멀리 내다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하신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파트너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간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일제히 약세 마감했습니다. 우리 양시장도 파란불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1.1% 하락한 2,63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네, 개인은 이날 투자금 중 절반가량을 삼성전자에 썼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 넘게 떨어지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6만 전자에 갇힌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총상위 12종목들의 흐름 엇갈렸습니다. 네, 업종별로 흐름 살펴볼게요. 통신업과 종이 목재, 그리고 은행과 보험 순으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1.64% 떨어지면서 또다시 9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896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유난히 거셌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을 보면 대부분 약세 우위 보인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7%, 또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6% 넘게 빠지는 등 낙폭이 깊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시총 4위인 펄어비스가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매출 부진 소식에 24%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코스닥 시총 상위 12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4원 넘게 오르면서 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1,260원대 돌파했는데요. 1,265원 이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또 간략하게 분석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밤에 그 나스닥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4% 빠진 거에 비하면은 네. 오늘 마이너스 2% 안쪽으로 빠졌다는 거는 선방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환율이 지금 1,260원인데 제가 보니까 10년 그 최고치를 지금 달고 있더라고요.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2년 1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 2년 1개월 만이니까. 네네네. 10년 차트를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던데, 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외국인들은 사실, 그 지수가 하락장에 개인들도 물론 하락장에 많이 매수를 하지만 외인들도 사실 개별 종목을 하락장에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방어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맥락 없이 미국 시장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은 외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연중 지금 계속 이슈가 지금 3대 악재가 있습니다. 연준 긴축이 있고요. 이제 5월 4일 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0.5%를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놨는데요. 그때 만약에 발표가 돼서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저는 그때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보고 싶지만 계속된 중국 코로나,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상하이 봉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악재도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탄력을 계속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고요. 간밤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12%가 빠졌습니다. 네. 저는 이런 악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국 시장은 월봉이나 아니면은 연 어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어떤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높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국 시장은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영향.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우리나라도 동조화돼 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외운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5월 4일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각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 지수가 좀 반등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적 시즌입니다. 네, 실적 시즌은 실적주가 최고이죠.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지금 이런 하락장에는 진정한 고수는 매수를 택합니다. 네, 매도를 하지 않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비중 조절로 분할 매수로 임해 주신다고 하면은 추세가 반등할 때 충분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잔고나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시장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또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5월 4일 또 5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전까지는 조금은 좀 안전한 투자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보다 더 미래를 내다보는 눈 더 키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 업종은 또 어떤 업종 가져와 주셨을지 상승 사이클 업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빅사이클 건강기능식품 업종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눈 뒤에 마지막에 또 탑픽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종을 가져와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건강 그리고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궁금해지는 그런 섹터인데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건강에 좋다라는 식품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워낙 마케팅과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증폭하면서
다들 그 주변에서 하나씩 뭐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그리고 뭐 오메가3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섭취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강기능식품 업종을 제가 이 상승 사이클로 빅사이클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지만 한 번 더 전문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면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령화가 저희 그 국가,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일본을 지금 몇 년 뒤면은 거의 뭐 따라갈 정도로 고령화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고령화가 진행될 때 우리 사람들은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오래 살고 싶고 병 없이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리고 또 이런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고수 귀재들은 이 주변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떠한 논문이나 어려운 그런 책이나 그런 어떤 논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종목으로도 연결을 시키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종목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은 그러한 테마나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죠. 아예 관심이 없고 무방한 그런 분야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들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이슈들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특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아주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공부 차원에서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그런 빅사이클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요? 네. 건강기능식품의 우선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설명해가지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해주죠. 네. 이건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옛날 분들이 만약에 어디가 아프면은 뭐가 좋다더라. 예를 들면은 뭐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발라야 된다. 예를 들면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 뭐 예를 들면 마늘은 항염 작용, 예를 들면 염증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어떤 약초에 대한 어떤 성분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식품입니다. 식품의 영역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 원료나 식품들을 어떤 인체 적용 시험이나 임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인간에게 과학적인 어떤 특정 부분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그런 제품들이 바로 그 분야들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핍되는 그런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어떤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료나 성분들을 사용해 가지고 제조한 식품들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마트나 백화점을 가봐도 뭐 건강기능식품 코너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이 보이고, 지금 뭐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고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우선은 그 매우 분야가 다양합니다. 분류를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요. 우선 기능성 내용에 대해서 기능성 내용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선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두 가지 분야밖에 없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하고 여러분들 자일리톨 껌 있죠? 자일리톨이 실제로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의 껌들은 자일리톨이 성분이 조금 돼 있고 사실은 스크랄로스나 아니면은 그 단맛을 내는 그런 설탕이 아닌 그런 어떤 향미제가 들어가 있는데 자일리톨이 실제로는 그렇게 개별 인정 원료로서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주고요. 이 분야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친숙한 부분은 생리 활성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인체의 구조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기능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작용하는 31개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 표가 있지만 여러분들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기억력이 안 좋다, 기억력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홍삼, 뭐 면역에 좋다, 뭐 홍삼 이런 거, 인삼 같은 제품들 드시고요. 그 다음에 눈 관련된 데서 눈 건강, 요즘에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그런 스마트폰 때문에 눈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눈에 좋은 어떤 루테인이라든가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 그리고 근육, 관절에 좋은 칼슘이라든가 예를 들면 MSM 그리고 어린이 키성장 이건 좀 특별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어린이 키성장의 환기 추출물 그런 그리고 생식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비뇨기과에 좋다는 소팔메토 뭐 그런 다양한 인체 기능에 효과가 있는 그런 기능성을 인정받은 31개의 기능성 식품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제가 한번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5년간 20%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조를 돌파했고요. 계속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심이 커지고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금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에서 6%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행동 지표라든가 구매 빈도를 보시면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구매 경험률이 81%나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구당 평균 구매액이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구 인원이 평균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니까 인당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를 지금 6만 원, 7만 원, 6, 7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기를 봤을 때는 2, 3개월에 한 번씩, 2번씩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특별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선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즘에 이제 노란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지금 특히 MZ 세대들이 힘을 내라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트렌드로 형성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서 옛날 같았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건강기능식품 세트로 이렇게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눴다면 언택트라는 어떤 문화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톡, 노란톡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건기식을 선물로 주는 것과 직접 구매하는 그런 구분이 지금
약 비중이 3대 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계속 선물하는 그런 비율이 7.2% 성장하고 있어서 이 선물하는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 선물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그 1등은 홍삼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건강해, 그리고 면역력, 코로나에는 면역력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 홍삼이 면역 기능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삼을 가장 많이 선물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원료 판매량을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그 분야는 홍삼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홍삼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홍삼 자체에는 사실은 그런 면역 기능 그리고 기억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홍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 특별한 성분이 있고 그 성분을 추출해내서 그 홍삼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 음료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홍삼 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제품 분류가 명백히 분류가 돼 있고요. 홍삼 음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뒤를 한번 봐서 만약에 홍삼 음료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기능성이 없는 거네. 그냥 홍삼을 짠 거네. 만약에 진세노사이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돼 있으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보시면은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어느 정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관련된 신약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장이 예전에는 그냥 배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이 뇌와도 연결이 돼 있고 사람의 기분 또 면역에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만 제대로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사람이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의 과학적인 결과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2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가장 그냥 대중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이제 40, 50대 분들 이상이라면은 관심을 갖게 되는 중성지방. 중성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오메가3. 그 오메가3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데이터는 최근 5년, 지금 작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이너비티라고 하는 이 콜라겐 그 제품들이 약 4.6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의 분야들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면역이라든가 건강이 아니라 이제는 미용과 어느 정도의 그 뷰티까지 진출을 한 부분을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건강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뭐 코로나19라는 그 배경적 요인에 따라서 또 날개를 달고 더욱더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뭐 예방이 된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저도 뭐 부모님께도 사다 드리기도 했었고 저 또한 또 품절 일어나기 전에 비타민C 열심히 사다 먹기도 했었거든요. 또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또 소비 시장은 계속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C가 이제 함량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는 비타민 C 함량이 1000mg나 2000mg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mg를 먹어서는 효과가 없고요. 되게 실 정도로 입안이 실 정도로 먹어줘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는 뭐 제가 뭐 요료적인 어떤 의사는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해가시면서 이제 산소를 흡입하면은 이 세포들이 그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산화가 되면은 그만큼 산화적인 그런 쓰레기나 어떤 그런 노폐물들이 나오고요. 그 노폐물들이 우리 인간의 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그 항산화 작용이 있는 어떤 제품들을 이제 복용을 해주면은 그런 작용들을 좀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면에서 비타민 C도 매우 좋고요. 네, 저희 이제 의학 네.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네네.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가 주시죠. 지금 이렇게 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골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많이 되지만 이렇게 광고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이 마케팅도 엄청나게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렇게 건강 및 다이어트 식품 디지털 광고비에 대해서 제가 통계치를 가져와 봤는데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작년 대비 65%나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런 쪽으로 선물하는 부분이 거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선물하기의 주요 고객들은 이 지금 MZ 세대가 부상해가지고 그렇게 주요 플레이어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기능식품을 관심을 가질 때 구입할 때 주요 고려 요인으로 지금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은 효능과 효과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성분 원료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 성분 원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그 회사의 브랜드만 모델만 보고 사시면 안 되는 게 결국은 그러한 브랜드도 결국은 판매 유통회사입니다. 실제로 제조원을 보셔야 되는데 뒤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한 그 제품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은 제조원이 꼭 있습니다. 웬만한 저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실제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몇 개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다 OEM이나 ODM을 줍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어디에서 제조되고 어떤 공장에서 제조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드시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함량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의 어떤 그런 감사나 조사를 받는 그런 기관과 업체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매우 중요하다. 원료가 어디서 썼는지 어디서 생산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팁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알아봤더니 전체적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대는 장 건강, 제가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 건강에 관심이 가장 많고 40대는 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40대인데요. 스마트폰하고 저는 이제 트레이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루 종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게 되면은 저녁에 눈이 침침하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시작을 하면 40대가 들어서면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눈도 이제 조금씩 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루테인을 복용하고 있는데 마치 통계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효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효능이 중요한데 이렇게 효능을 살펴볼 때는 또 어떤 부분들을 보아야 되는 건가요? 그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볼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네. 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것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기능성 원료에는 두 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건강기능성 원료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시형 원료입니다.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그래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조건에 딱 적합할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비타민, 미네랄은 고시형 원료입니다. 그래서 고시형 원료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새로 만들어진 법률은 여러분들 법도 많이 막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복잡한 민사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그런 기술들 때문에 법이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도 계속 개정이 되고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것이 있는데 개별 인정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고시형 원료가 아니지만 새롭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새롭게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분야를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는데 네. 이 개별 인정형 시장이 지금 다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말씀드린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분, 오메가3 다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품이나 어떤 시장은 도입기 그리고 성장하는 기가 있고 성숙하는 기가 있고 또 쇠퇴기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은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해서 최근 5년간 많이 성장을 해서 성숙해 있는 쇠퇴기를 앞에 두고 있는 언제 쇠퇴할지는 모르죠. 근데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개별 인정형 원료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 데이터인데요. 다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들 다 아주 적은 폭으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개별 인정형 원료만 18.6%에서 21.2%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비중에 있어서도 개별 인정형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개별 인정형 건기식 회사들이 생산하는 생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기준 2019년 전년 대비는 31.7%가 성장을 했고 2020년은 2019년 대비 70%나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홍삼이나 비타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식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개별 인정형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요. 6년간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식약처에서, 정부에서요. 그럼 6년 동안 이 분야에서는 이 기능성에서는 우리 회사의 제품만 가지고 생산을 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이렇게 다 뛰어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개별 인정형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 개별 인정형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개별 인정형 그 제품 개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관문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은 인체 적용 시험하고 과학적 실험, 특히 이 과학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많은 시간과 특히 자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인정형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가지고 온 토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토픽 종목을 한번
공개 네.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기식 시장 중에서도 이제 개별 인정형에 주목하자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건기식 시장 가운데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개별 인정형에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탑픽 종목도 이 개별 인정형과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혼조세 출발을 했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탑픽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공개해 주시죠. 네. 탑픽 종목은 대상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또 기업이죠. 뭐 대상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 건기식에서도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우선은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아주 친숙한 브랜드는 뉴케어죠. 뉴케어. 뉴케어는 네.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광고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프거나 환자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섭취를 하는 각종 영양소가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만 액체형이기 때문에 아주 목 넘기도 쉽고 노인분들은 사실은 목 넘김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이 유동식 분야에서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1위의 위치를 포지셔닝하고 있는 그런 뉴케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그 뉴케어를 가지고 있는 게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를 저는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를 가지고 왔고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상홀딩스가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점이 호재가 있는지 또 이 회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1년도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의 실적은 매출은 2,009억을 달성했고요. 단기순이익은 117억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대비 매출이 57.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7.4%가 성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의 모멘텀을 이 주지회사인 대상홀딩스가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의 뉴케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포털 사이트나 랭킹 사이트에서 환자 영양식으로 검색했을 때 뉴케어 관련된 것만 나올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확실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왜 뉴케어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이 건강기능식품이든 식품시장이든 어떠한 브랜드든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이 브랜드가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서브 브랜드, 그 브랜드를 등에 업고 서브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마케팅 해주면은 그런 그 후광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이 매우 잘 되고 또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케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뉴케어는 유동식 1등이고요. 강력한 브랜드 1위이면서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아무래도 대외적인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아무튼 마이크로하게 한번 보면요. 이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순이익이 117억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순이익에다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가가 순이익보다 이 회사가 나오는 순이익보다 몇 배로 고평가되어 있느냐. 지금 코스피의 평균 PER이 10 정도 됩니다. 전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다 평균을 내면 10배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 10배는 사실 낮은 겁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200배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평균 퍼 같은 경우는 8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기식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런 평균 퍼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50을 적용받는데 여기서 보수적으로 30%를 삭감해서 70%에 30, PER이 30%만 적용한다 해도 순이익 117에 30을 곱하면요. 약 3,500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대상홀딩스의 시가총액이 3,766억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 라이프사이언스의 시총만 시장 가치로만 봤을 때도 장부 가치만 봤을 때도 이미 너물랑말랑하고 있죠. 근데 대상홀딩스는 라이프사이언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라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자회사들도 우량한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상홀딩스는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호재인 부분이 뭐냐면 대상 라이프사이언스가 이렇게 좋은 유케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건기식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천안에 2공장을 만듭니다. 2공장을 지금 증설을 했고요. 이 증설한 이 공장은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GMP 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햇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햇섭이 여러분들 그 음료를 충진할 때 어떠한 미생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증입니다. GMP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브랜드를 보지 말고 어디서 제조했는지를 봐라. 공장이 어딘지를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기준을 다 이 정부의 기준을 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믿을 만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인증입니다. GMP가 위생적으로나 성능 면에서 이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대상 라이프사이언스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더욱 세분화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까.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호재가 있고요. 이 대상 라이프사이언스는 대상 웰라이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 웰라이프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인정형 시장에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눈 건강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이제 집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40대 이상은 눈 건강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 했는데 이 눈 건강의 개별 인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차즈기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차즈기라는 개별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분 제가 유명 모델을 써서 지금 마이 뉴트리션이라는 차즈기 포커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인정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라인업이 개별 인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인정받고 6년 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늘어나게 되면은 이 대상 웰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대상 라이프사이언스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대상 라이프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또 모회사인 대상홀딩스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네, 좋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대상홀딩스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지금 바닥권입니다. 차트가 지금 대상 라이프사이언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대상 라이프사이언스는 지금 주봉상 월봉상 바닥권을 다지고 있고요. 이제 상승하려고는 초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기능식품 섹터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노바렉스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콜마 B&H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중가권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고가권에 있는 형태입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PER이나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홀딩스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그만큼 차트 바닥권인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상홀딩스는 기술적으로도 좋고요. 재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우수하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유케어를 보유한 대상 라이프사이언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런 대상 라이프사이언스는 앞으로 건기식 사업 성장 기대감이 매우 크다. 그리고 증설,
제2공장을 증설했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개별 인정형 시장에서 지속적인 개별 인정형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 최근엔 눈 건강에 좋은 차즈기 추출물을 개별 인정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엊그제 보면은 약간 갭 상승을 하면서 잠깐 반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눌린 경향이 있는데요. 그 호재가 뭐냐면 단기적인 호재로 대상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그 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국, 팜유 수출 금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냥 그 원료 관련주랑 그리고 식용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도 그 여파를 통해서 어떤 호재가 있냐면 여의도의 25배에 해당하는 팜오일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더블 테마로서 이 건강기능식품 섹터를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테마도 플러스 원으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대상홀딩스는 시총이 아직도 4천억이 안 됩니다. 대상 라이프사이언스의 시총만 예상을 해도 약 3,600억이 되는데 3,500억이 되는데 지금 이 대상홀딩스는 3,660억이라는 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 여러 재료들이 많은 또 대상 홀딩스 종목에 대해서 다각도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홀딩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평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 차트를 보고 또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5일선 그리고 11선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차트 보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가 지금 준비하시는 중이어서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뭐 매수가라든지 또 매도 타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투자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오늘 대상홀딩스 탑픽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대상홀딩스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연간 지금 역대급 바닥이 있고요. 지금 예전에 2012년도에 약 4,000원에서 3만 원까지 갔던 여력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한번 거보면은 약 5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있고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끼가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지만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죠. 시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크게 좀 상승할 때는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가격은 다시 내려와서 10,000원 정도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이나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일봉 차트가 아주 쭉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오다가 멈춰서 지금 이평들이 다 모여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481선을 지금 위로 상승을 해서 돌파를 했다가 이 이슈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계속 추천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1,500원부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 그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갭으로 상승한 면이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지수가 하락한 게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조정이 나올 때 1,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한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한번 시작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한번 차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말이 있죠.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오늘 탑픽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